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고주파에 관한 원리를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임페던스에 대한 공부도 하셨고, 맥스웰 방정식에 관한 공부도 하셨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걸릴 때 어떻게 걸리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 RF에 열을 내서 하는 방법들의 종류나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주파의 어떤 타입별 특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모노폴라. 두 번째는 바이폴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고주파는 모노폴라 아니면 바이폴라죠. 이제 바이폴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자, 모노폴라는 어때요? 여기다가 어떤 핸드피스를 걸고 그라운드 패치를 하면 전자기장이 그라운드 패치까지 다 걸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리테이닝 리가멘트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 전달이 되죠. 삽시간에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30cm 떨어져 있는 그라운드 패치까지 이 전자기장이 펼쳐지는 데는 1나노세컨드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빛의 속도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노폴라는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깊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바이폴라는 이렇게 일렉트로드를 두 개를 딱 꼽아가지고 그 부위에만 전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죠. 그 부위에만. 그래서 굉장히 얕은 곳에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만드시는 공학하시는 분들이 바이폴라는 모노폴라처럼 단점을 보완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게 얕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요? 유니폴라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유니폴라라는 바이폴라의 변형된 모습이죠. 예를 들면 이 일렉트로드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유니폴라처럼 씁니다. 또 이것을 멀티폴라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바이폴라긴 한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요. 또 모노폴라처럼 흉내를 내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 바이폴라는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백흉을 답니다. 음압을 걸죠. 이렇게 피부를 잡아당긴다고요. 잡아당긴 채로 일렉트로드를 걸어서 더 깊게 들어가는. 또 어떤 거 할까요? 냉각시키죠. 자, 모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너지는 찬 곳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만 쫓아가거든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미안하지만 포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냉각을 하면 에피더멀 스페어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더 깊게 보내죠. 이렇게 더 깊게. 그래서 바이폴라에다가 냉각하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장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얘가 바이폴라입니다. 일렉트로드 두 개를 걸어놓고 교류 전류를 통하게 되면 여기에만 이렇게 에너지가 걸리죠. 여기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칙은 이 일렉트로드 사이의 거리, 이 디스턴스의 반, 원 오브 하프요. 하프 값의 거리만큼만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렉트로드하고 일렉트로드 사이가 예를 들어서 2mm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뎁스는 이 거리의 반인 1mm까지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일렉트로드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더 깊게 들어가겠죠.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깊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게 바이폴라에서 깊이와 관련된 팩터입니다. 두 번째는 모노폴라는 어때요? 일렉트로드가 있고 피부가 있고 여기 어떤 그라운드 패치가 있으면 이 에너지가 전 방향을 걸쳐서 쫙 펼쳐져서 그라운드 패치까지 가죠. 네, 삽시간에. 이 깊이하고 관련된 모노폴라의 인자는 이 일렉트로드의 크기입니다. 이 일렉트로드가 크면 클수록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작으면 깊게 안 들어가고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폴라의 어떤 고식적인 방법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일렉트로드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에너지 장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그 소위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떻게? 반대쪽에다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를 다 걸어놓고 안쪽에 포지티브를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게 더하기 빼기가 바뀌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더 깊게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극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은 멀티폴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은 유니폴라라고 하기도 해요. 네, 유니폴라. 멀티폴라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고, 유니폴라는 한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어쨌든 이건 다 바이폴라의 변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RF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시광선 따로, 적외선 따로, 자외선 따로, 저기 뭐 RF 따로, 초음파 따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빛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주파하고 초음파 물리적으로 다른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냉각을 하면 그게 뭐든 깊게 들어갑니다. 포톤도 그렇고, 우리가 포톤은 뭐 이렇게 쓰죠. 포톤도 그렇고 일렉트론도 그렇고요. 냉각을 하면 냉각한 곳으로 안 가고 냉각 안 된 곳으로 얘가 흐른다고요. 한번 볼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어때요? 똑같은 에너지로 걸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0.4로 걸었다 칩시다. 에너지는 똑같은데 요 진하게 보이는 선은 쿨링을 한 거예요. 냉각을 한 거고, 요거는 쿨링을 한 거야. 위드 쿨링이에요. 얘는 쿨링을 안 한 그래프예요. without 쿨링입니다. without 쿨링, 얘는 with 쿨링. 쿨링을 했는데 얘는 쿨링을 안 했는데 고주파를 흘렸더니 에너지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어때요? 쿨링 한 개 더 깊게 들어가죠. 여기는 뎁스입니다. 깊이. 냉각을 하면 더 깊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전기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죠. 예, 포톤도 냉각하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조절을 할 때 냉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바이폴라의 일렉트로드의 디스턴스, 그죠? 일렉트로드의 요 디스턴스 값의 하프 값, 반값만 깊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디스턴스가 3mm일 때, 6mm일 때, 9mm일 때, 3mm일 때, 6mm일 때, 9mm, 요 떨어진 디스턴스가요. 그랬을 때 같은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깊이입니다.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질수록 깊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내가 공격하고 하자 하는 타겟의 위치가 깊으면 디스턴스를 좀 띄운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 니들 RF가 있어요. 바늘로 된 고주파가 있어. 근데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 디스턴스가 떨어져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골라야죠. 예를 들면 요 바늘의 개수가 같은 단위 면적에 16개 있는 핀이 있고 25개 있는 핀이 있고 49개 있는 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요? 같은 단위 면적에 16개 있으면 얘 거리가 25개 있는 애들보다는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걸 선택을 할 때는 요 세 개, 내 앞에 바늘이 16핀, 25핀, 49핀이 있으면 깊은 곳에 있는 걸 내가 공격할 거면 당연히 얘를 골라야죠. 그죠? 근데 얕은 곳에 있는 조직을 내가 공격하려고 하면 당연히 단위 면적당 많이 꼽혀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도 아주 민감하게 이걸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